네, 오늘장에 있어서 해석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포트에 있어서 점검이 필요하다면 어떤 섹터가 궁금하신가요? 저희와 함께 내일장 빅피처 그려보시죠.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모시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 종목군들 오후에 또 영사 힘내는 것들도 많이 보여줬는데요. 근데 이쪽으로도 거래 대금이라든지 많이 실려서 궁금해요. 바로 조선주로 챙겨왔습니다. 수주물고도 확인했고 또 앞으로 이번 연도 목표 매출액 또한 또 플러스를 보일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아서요. 조선주 나쁘게 본 건 없었지만 결국엔 지금 자리가 괜찮냐에 대한 문제는 남아 있었거든요. 사실 이제 조선주가 이제 뭐 지난 9월 이후부터 좀 조정이 나왔죠. 근데 네. 이때는 조선주만 조정이 나온 게 아니라 뭐 거의 대부분 섹터들이 다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때도 뭐 반도체도 사실은 뭐 이제 막판에야 이제 12월쯤에 뭐 강세 좀 다시 한번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사실 뭐 조정 우려가 계속 나왔던 거는 뭐 9월부터 해서 뭐 증시 버블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뭐 오히려 저는 조선주 지금도 매수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는 주목을 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이제 작년에 신조선 발주가 전년 대비, 그러니까 2024년도에 대비를 했을 때 한 40% 정도가 줄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글로벌 점유율은 40%가 늘었어요. 그 말인즉슨 기존에 수주받던 물량들을 적당히만 잘 유지를 해줘도 우리는 문제가 없는데 우리는 수주를 늘었다라고 한다는 것만 보더라도 그만큼 한국에서 만들고 있는 고부가 가치 선박들에 대해서는 뭐 메리트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좀 강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많은 분들이 조선주라는 입장을 이제 주목을 하고 계실 텐데 일단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거는 이제 어느 부분에 좀 더 포인트를 두고 접근을 할 거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작년 초부터 해서 조선주 수주가 좋다 뭐 얘기는 다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조선주 수주가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조선업계 투자하는 사람들 뭐 거기 레포트 쓰는 애널리스트 분들이야 매번 했던 얘기다 보니까 뭐 작년에도 좋다고 하더니 뭐 올해 또 안 좋으면 어떡하냐 뭐 이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단 말이죠. 근데 저는 지금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는 과거처럼 이 수주 중심에서 지금 탈피를 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자막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MRO 사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유지 보수 정비 사업을 이제 계속 이제 확장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좀 얘기를 드리면 우리 자동차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우리 뭐 현기차 탄다 얘기하잖아요. 현대차, 기아차 탄다를 얘기를 하는데 블루엔즈 가서 다 정비 받지 않습니까? 가서 우리가 뭐 내비 같은 거 업데이트도 해야 될 것이고 뭐 엔진 오일도 갈아야 될 것이고 뭐 냉각제 바꾸고 이런 것들까지 우리가 다 봤을 때는 이게 자잘해 보이겠지만은 한 대 한 대로 보면 자잘해 보이지만 이게 꾸준하게 나오는 매출입니다. 그러니까 선박이 뭐 뚝딱 만들어서 이거 뭐 종이접기 배처럼 뚝딱 만드는 것도 아니고 수주 받아서 그걸 만드는 데까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인도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면 매년마다 어떨 때는 확 좋았다가 어떨 때는 확 안 좋았다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의 완급 조절이 굉장히 필요했었던 모양인데 그걸 이제 오히려 잘 막아줄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게 이 MRO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 기업들을 보실 때 이 MRO 사업이라는 게 지금 시장에서 좀 부각이 빨리 된 거는 미국 군함정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남중국해 연안 쪽에 계속 지금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죠.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뭐 우리나라의 뭐 서해 구조물을 지금 지으면서 뭐 빌미로는 뭐 연어 양식장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군용 선박들을 비롯해서 이제 무장 선박들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이 좀 포착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일본 해역 근처까지도 이제 군사 훈련을 이제 강행을 하는 모습 등을 좀 본다면은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이 중국의 패권을 이제 견제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결국은 이 남중국해 연약에서의 어떤 긴장들이 높아질수록 이 하나오션을 비롯해서 HD 현대중공업과 같은 기업들이 이 미국 군함정 통한 이제 수주 부분들이 좀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미국 기업들로부터 어떤 이제 인지도를 높게 잡는다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사실 뭐 정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은 정말 중국이 어떤 대만에 대해서 무력 침공을 감행하게 되고 여기에 뭐 미국이 실질적으로 개입을 하게 된다 그러면 사실 이런 선박들을 가지고 이제 뭔가 수리를 해주고 정비 서비스를 해주는 게 중국한테도 굉장히 불안한 입장이고 이 미국한테도 사실 제 돈을 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사업들을 계속 확장을 하면서 또 신시장을 개척을 한다라는 점에서는 여전히 긍정적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조선업종 계속 주목하셔도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단순히 수주 기반으로서 바라봐야 한다라는 시각에서 프레임이 좀 더 확장됐네요. 지금 하단 자막에 있듯이 이제 추가적인 기대감, 이쪽에서의 실적 방향성까지 같이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조선주도 좀 볼 거 많죠? 공통 질문이긴 한데 어떤 종목군으로, 어떤 갈래로 챙겨보시는지 추가 시세 후보군 통해서 열어보겠습니다. 조선주 내에서는 결국에는
이 두 개 중에 뭘 사면 좋을까 고민하게 했는데 오늘 그 두 개를 다 같이 가져와 주셨네요.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입니다. 네, 잘 모르겠으면 두 개 다 사시면 됩니다. 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원인은 예. 일단 우리나라 이제 KDX 사업, 그러니까 신형 군선박 사업 관련해서는 이제 수주를 HD 현대중공업이 이제 가져가긴 했습니다만은 그만큼 이제 군용 선박 수주가 이제 단순히 이제 우리가 수상함 기준에서는 HD 현대중공업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잠수함을 비롯해서 이제 전략무기 그리고 이제 무인 사업 같은 경우에는 또 하나오션이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좀 주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 뭐 군용 선박을 제외하더라도 LNG선 인도가 계속 이제 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전략 상선단에 납품할 수 있는 이 피더 컨테이너에 대해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이 가성비가 문제입니다. 미국에서는 현지 조달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단가가 안 맞기 때문에 오히려 현대 미포에서 만들었던 이런 중형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이슈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같습니다. 두 번째 기업으로 이제 하나오션인데요. 이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실은 이제 LNG 수주 비롯해서 뭐 아는 이슈들이 좀 많이 남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남중국해 긴장도가 계속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결국에는 이제 전략무기 사용에 대해서의 이제 위협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략무기라고 하는 게 뭐 핵미사일 등도 있겠지만은 이제 잠수함 같은 경우도 굉장히 포함이 많이 돼요. 이 잠수함 MRO는 이 하나오션이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던 목적이 있었고 또 지난 3분기, 3분기까지도 실적이 이제 LNG선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더 하나오션을 비롯한 많은 기업들, 특수선 중점으로 해서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기회가 많이 올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좋네요. 두 종목 혹시 고민된다면 뭐 아무거나 제가 예쁘게 봐도 괜찮을 정도로 조선주에 있어서의 대장 종목 모두 평가 좋게 해주고 계십니다. 자, 양대 시장 오늘 굉장합니다. 4,526선 제가 읽고 있는 숫자 맞나요? 이제 5,000선에 정말 성큼성큼 다가가고 있어 보입니다. 오늘 68포인트나 올랐네요. 코스닥은 956선입니다. 아직 1,000포인트까지는 어느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긴 하네요. 오늘 장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앞서 동시효과 구간에서 보신 것처럼 오늘 국내 증시 화요일장 마감됐습니다. 마감 현황 지수 보시면 서로 혼조로 마감이 됐는데요. 코스피는 새해 들어서 분위기가 정말 좋습니다. 우선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면서 오늘 사상 처음으로 4,500선도 돌파가 나왔고요. 장중 고점에서 마무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1% 가까이 올라가면서 4,525선에서 마무리 지었고요. 코스닥 지수가 좀 아쉽긴 하죠. 오늘 소폭 내려가면서 955선에서 문 닫았습니다. 이어서 수급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제 외국인들이 어제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꾸준히 담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좀 1조 원 가까이 물량을 던졌습니다. 물론 매도 규모가 점점 줄어들긴 했지만요. 오늘 시장에서 가장 큰 힘을 줬던 건 바로 개인입니다. 거래소에서 7천억 원 가까이 사들였고요. 기관도 매수 우위를 보여줬습니다. 달러원 환율은 오늘 2원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1,445원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은 양시장에서 팔자세를 보여줬고요. 기관도 여기서는 매도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개인이 양시장에서 결국 힘을 내줬네요. 자, 그럼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주의 움직임 머니맵으로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씩 볼 텐데요. 반도체 쪽부터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어제 나란히 또 새로운 기록을 찍기도 했었죠. 오늘도 SK하이닉스의 힘은 상당히 강했습니다. 4%가 넘게 올라가면서 72만 닉스까지도 터치가 나왔습니다. 한미 반도체도 못지 않습니다. 오늘도 9%가 넘는 강세를 보여줬고요. 리노공업과 이오테크닉스도 모두 다 강세. HPSP도 두 자릿수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잠정 실적 발표 이번 주 1월 8일에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도 체크를 해보죠. 계속해서 다음 주에 있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 1% 가까이 올라갔고요. 알테오젠과 셀트리온도 모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삼성 에피스 홀딩스와 ABL 바이오는 각각 2에서 5% 정도 조정받으면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금융 쪽에서 미래에셋증권 볼 텐데요. 미래에셋증권 스페이스 X 쪽으로의 선제 투자에 따른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감 속에서 신고가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두 자릿수 급등으로 마감 지었습니다.
조선과 방산 쪽 대표주들의 흐름도 좋습니다. 조선주들 새해 들어서 또 수주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HD 현대중공업이 오늘 7%대 강세를 보여줬고요. 나머지 종목으로도 온기가 확산됐습니다. 우주항공 방산 쪽에서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다시 한번 100만 원 선 돌파 흐름 나왔고요. 현대로템과 하나시스템, LIG 넥스원도 오름세를 나타냈지만 한국항공우주가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스페이스 X에 대한 모멘텀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자동차 안에서는 어제 이어서 오늘도 HL 만도가 좀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7% 가까이 조정받으면서 끝났습니다. 고려아연 같은 경우 오늘 9% 가까이 밀렸죠. MSCI 지수에서 편출이 되면서 오늘 좀 타격을 받으면서 끝났고요. 어제 유틸리티 쪽에서 전력설비 관련주들 오름세를 나타냈었는데 오늘은 HD 현대일렉트릭 비롯해서 나머지 종목들까지 모두 다 쉬어갔습니다. 올해 매출에 대한 가이던스 좀 보수적으로 제시한 영향을 받아갔습니다. 2차 전지 쪽도 체크해 볼 텐데요. SK이노베이션 3% 가까이 올라갔고요. LNF와 에코프로 새해 들어서 또 새로운 전략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분위기 괜찮았습니다. 로봇과 AI 쪽에서는 일부 선별적인 흐름도 확인됐고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두산 에너빌리티 강세를 이어가면서 끝났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훑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거래량 상위 1위는 삼성전자입니다. 이제 14만 원 선까지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2위, 앞서 말씀드렸던 미래에셋증권이 순위권에 올라와 있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서는 IT 투톱과 함께 한미 반도체가 눈에 들어오고요. 현대차와 두산 에너빌리티, 미래에셋증권까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테라뷰가 오늘 1위를 기록했고요. 루미르 두 자릿수 급등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대한광통신이 반락하면서 끝났습니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두 자릿수 급등세, LK 삼양도 오늘 7% 넘게 올라갔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서는 테라뷰와 에이벨 바이오 하락한 종목들이 나란히 1, 2위 기록했고요.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와 루미를 비롯해서 일부 우주항공과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D&D 파마텍, 에코프로, 알테오젠까지 시총 상위주 혹은 제약 바이오 관련 반도체 관련주까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화요일장 마감 현황 체크해드렸습니다. 네. 자, 어제 외국인이 2주 넘게 산 날 맞죠? 그리고 오늘은 조금 차익하는 경향도 있습니다만 1조 넘게 팔았다가 그래도 조금은 줄어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는 대단하네요. 4,525선입니다. 4525 딱 이렇게 955, 4525 이렇게 딱 마무리가 됐는데 추가 움직임 잘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어디 볼까요? 뭘 봐도 괜찮은 장일까요? 또 그렇지만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난이도는 또 까다로워진 시장입니다. 내일장 공략 섹터 열어서 확인해 보시죠. 김덕호 대표님께서 직접 챙겨와 주신 쪽은 바닥 통과가 기대되는 석유화학인데 베네수엘라 얘기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베네수엘라 얘기도 빼놓을 수는 없겠죠. 네. 근데 이제 이 석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어떤 덤핑 전략으로 인해서 사실 이제 위축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여수 NCC가 폐합되는 거 아니냐, 사라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제 전략적으로 지금 구조 조정을 들어가야 된다라고 지금 이제 정부에서 지금 직접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거 지금이 어려운 거다. 그래서 오히려 버티면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이 기업 입장에서도 이제 사실은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구조 조정을 하는 건 좋은데 지금까지 어떤 설비에 대한 어떤 부채 탕감이라든가 아니면은 실질적인 인사 조직에 대한 어떤 개편 사항들 등 여러 가지가 이제 고민이 많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저는 지금 최근에 이제 유가가 계속 이제 $60 선 내에서 지금 안착을 한 상태에서 계속 이제 안정적으로 지금 잡혀가려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베네수엘라 습격 관련해서도 이슈가 지금 많이 되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부통령이 지금 이제 임시 대통령직을 이제 승계를 하면서 미국으로부터 이제 공급을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이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사실은 이제 자기 아버지 때가 미국인을 납치를 하는 그런 이제 좀 극자 세력에 좀 있다가 극자 정당의 성향을 좀 띠고 있었는데 사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여전히 제재를 굉장히 많이 했던 인물입니다. 근데 이 부통령이 이제 부통령직을 하면서 더불어서 겸임했던 직책이 바로 석유 장관입니다.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석유에 의존하는 이제 경제 수준이 굉장히 많았고
또 최근에 이제 기사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베네수엘라가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 보니까 여기 이제 집중적으로 투자를 많이 했던 뭐 중국의 영향이 좀 많이 세다 보니 사실 생산량의 80%는 이제 중국의 저가로 이제 공급을 했던 경향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미국향 재편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미국이 그래도 뭐 셰일 가스도 셰일 오일도 많기 때문에 뭐 기름도 많은데 왜 그렇게 욕심내냐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이 베네수엘에서 나오는 석유는 사실 중진류입니다. 우리가 텍사스 중진류를 떠올리듯이 경진류보다는 중진류가 더 수요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제 이 러시아 전제까지 좀 더 협상이 빠르게 되면 될수록 이제 앞으로 유가가 안정화 될 것이고 이 유가 안정화 된다는 것은 이제 경기 확장에 있어서 굉장히 또 유리한 면이 많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케미칼주들, 그러니까 칼자 돌림이 들어가는 것들은 좀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일단 지금 석유화학 쪽은 이 베네수엘라 이슈가 있기 전부터 바닥 통과에 대한 기대는 있었던 상황이었잖아요. 여기서 그때 좀 꿈틀거렸었던 종목들이 있긴 했었는데 탑픽 종목 어디로 보실까요? 열어보겠습니다. 금호, 석유, 화학이네요. 네, 사실 뭐 SO일은 제가 하도 많이 우려먹어서 이제 좀 그만해라 라는 얘기들이 좀 있어서 좀 금호석유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금호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도 뭐 작년 3분기에는 이제 영업이익이 그래도 29%가량 성장을 하긴 했는데 이 주력 제품이었던 이 라텍스 장갑이 굉장히 잘 팔렸어요. 그러니까 라텍스 장갑, 그다음에 합성 고무, 그러니까 이 타이어의 제품에 쓰이는 재료들인데 저는 이 금호석유화학이 좀 기대가 되는 것이 사실 앞서서 이제 얘기했던 이 조선업계와 좀 영향이 좀 있습니다. 폴리우레탄 핵심 원료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메틸렌 디페닐 다이소시에이트 같은 경우에는 뭐 생산량을 지금 이제 10만 톤을 더 늘리겠다라고 지금 확보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이 소재가 사실은 이제 LNG선의 본행 재료로 사용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제일 수주를 많이 받고 있는 제품 중 하나가 수주를 많이 받고 있는 선박 중 하나가 이 LNG선이라는 점을 좀 강점을 보신다면은 오히려 선박주가 잘 간다. 그러면 금호석유에 대한 실적 모멘텀도 좀 더 개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석화업계들이 이제 구조조정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던 원인은 금호석유화학 같은 경우 일단 부채 비율이 뭐 4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석화업계에 비했을 때는 자본력도 탄탄하고 또 지배구조 같은 경우에도 뭐 주주단들이 굉장히 굳건하게 잡고 있는 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나홀로 투자 속에서 좀 기대를 해보신다라면은 금호석유화학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상반기 기준 목표 주가는 13만 8천 원을 먼저 제시를 드리겠고요. 이때쯤에 한번 분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때 한번 차익 매물이 나올 때 한번 이제 비중을 좀 좁히셨다가 오히려 이제 하반기를 좀 기대를 하시면서 또 다시 한번 재매수하는 기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10만 2천 원 좀 상대적으로 깊게 드렸습니다. 하지만 10만 2천 원까지 단기적으로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만큼 조정 시에 나올 때는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종목으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장기 종목보다는 장기 종목으로 선별을 하시고 비중은 굉장히 작게 한 번 정도는 더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점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내내 구간 활용이 가능한 종목이네요. 금호석유화학 살펴봤고요. 추가적으로 딱 한 종목 짧게 브리핑 더 받고 싶습니다. 오늘 현대차 그룹주가 밀렸는데 기회라고 보세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밀렸다 얘기를 하신 분들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전기차 시장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주목을 좀 많이 받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뭐 저는 여전히 현대차 장기 계좌에 충분히 담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계속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모비스도 연동하는 움직임으로써 계속해서 흐름은 긍정적으로 보겠습니다. 김덕호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4,500시대에서는 무엇을 주목해야 하는지 더 깊이 있는 탐구 이어가 보시죠. 저희는 여기서 물러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